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더 킹입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권력과 결탁하여 비열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폭로하고 있습니다. 건달의 아들이자 날라리 고등학생인 태수. 어느 날 태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집을 찾아온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쩔쩔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맡고 있다니. 거기다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저런 놈한테. 신랑 콩밥 먹어볼래? 아이고 검사님 나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봅니다. 그것을 본 태수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센 존재가 검사라는 것을 직감하고 검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죠. 난 그때 결심했다. 검사가 돼야겠다고. 독하게 노력한 태수는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하고 마침내 검사가 됩니다. 거기에 재벌집 딸과의 결혼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초임검사 태수는 어느 여학생의 성폭행 사건을 맡게 됩니다. 태도가 불량한 범인을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검사 선배가 찾아와 그를 회유합니다. 그리곤 달콤한 제안을 하죠. 그 새끼 아빠랑 한 부장님이랑 인연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으로서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번 사건 아예 좀 덮어주라. 혜수야, 자존심 잠깐이다. 한강식 검사와 인연이 있는 범죄자를 덮어주고 한강식 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이었죠. 고뇌하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태수. 한강식파가 된 태수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한강식파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누구? 대중이 대중이? 네, 김대중 후보. 정말 내가 무슨 조직폭력배가 된 것 같다. 그것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조직폭력배. 그래서 연락 여는 것이고. 저기 저 여자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하고자 했던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선에 당선되며 여러모로 그들 앞에 먹구름이 낍니다. 씨발 대학도 안 나온 새끼가 상고 출신의 고졸 촌놈의 새끼가 그런 촌스러운 새끼가 이게 말이 되냐고. 무당 당장 구속시켜! 미친놈, 굿한다고 받아먹은 돈이 얼마야? 그러자 한강식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태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맙니다.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어. 숨 죽이고. 부탁할게, 개새끼야. 모든 것을 잃게 된 태수. 이에 태수는 한강식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걸고 정치에 투신하여 검찰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한강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태수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에는 비열한 악질 검사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바로 한강식 검사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과거 정의의 사도로까지 여겨졌던 검사들의 감춰진 모습이 이렇게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었는지 경악을 넘어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현실에서도 한강식과 같은 악질 정치 검사들이 수두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활동하며 박근혜 정권까지 나라를 주무른 김기춘, 박근혜 국정농단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정치검사 우병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내 감옥에 가게 되었죠. 헌데 이들과 달리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입니다. 영화 속에서 한강식이 정의로운 검사로 이름을 떨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윤석열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와 충돌하고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정의로운 검사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겹칩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은 인기를 얻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더킹에서는 한강식과 검찰이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당선되면 검찰 박살낸다는 소문이 파다해. 변호사 출신의 검찰을 잘 알고 그래서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노무현을 좋아하는 검사들은 없었다. 검찰이 공정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윤석열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풍비박산을 내버리며 검찰개혁에 저항합니다.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이 목표했던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검찰 혹은 법질서가 아니라 그저 검사 집단의 이익과 권력 보호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사건과도 정확히 겹치는 영화의 장면도 있습니다. 한강식이 상대 후보 측의 약점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을 사주하여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고발장을 총선 직전에 건넸다고 밝혀졌죠.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 했지만 제보자가 국민의힘 측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은 자기가 말한 대로 수사로 보복하는 깡패, 양아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본인이 적폐 그 자체였음을 인증하게 됩니다. 또한 더킹에서는 마담과 접대부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는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현실에서 역시 검사들이 언론, 재벌, 정치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으며 더럽게 노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도 과거 이런 곳에서 줄리를 만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현실의 윤석열과 영화의 한강식은 서로 겹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화에선 한강식을 막고자 태수가 선거에 나오는 반면에 현실에선 황당하게도 한강식과 겹치는 인물인 윤석열이 선거에 나왔다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들의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이 범죄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태수를 향해 한강식은 뻔뻔하게 말합니다.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태수는 한강식을 결국엔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태수는 관객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 언제 딴짓을 하는지 한시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당한다. 내가 어떻게 됐냐고? 당선됐냐고? 떨어졌냐고? 그건 나도 궁금하다. 왜냐면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영화는 권력자들이 이 사회의 주인인 양 날뛰어도 결국엔 진정한 이 사회의 주인인 국민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며 자신의 비리를 덮고자 뻔뻔하게도 이번 대선에 나온 윤석열,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전에 사퇴하고 영화의 한강식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사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베는 불기소, 윤짜장은 직무복귀, 검사 판사 짝짱 궁법비공화국, 표창장이 4년이면 나베는 40